자, 저희 석세스 세미나 랠리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바로 게스트 스피치 시간입니다. 아메이 마케팅에서의 성공은 한 사람만의 성취가 아닌 수많은 또 다른 성공을 동반하기에 그 성취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성공을 향해 도전하고 또 그 멋지게 성취하신 모습으로 저희에게 뜨거운 열정과 영감을 주실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웠던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대구가 유독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죠.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꿈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신 리더님이십니다. 대구의 뜨거운 뉴 수석 다이아몬드 센티리아 그룹 전태수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 수석 다이아몬드 전태수 인사드립니다. 네, 이건 올해 일출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각오를 다지려고 1월 1일마다 일출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래서 너무 착하게 안 지켰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더라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 멘트를 넣었습니다. 어, 원래 호랑이, 예, 예, 무엇보다도 뭐 용맹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포식자 중에 최상위, 예, 그 호랑이 해니까 원래는 또 이 이민년의 그 임자가 검은색이라네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 거기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해랍니다. 예,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 예, 그 2021 내셔널 컨벤션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 행사 때 저희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레드 카펫, 그 빨간색 레드 카펫을 그 제 남편하고 같이 밟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고 앞에 나설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코로나가 생기기 6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정말 운 좋게 두바이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또 아메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감동적이었고 제 자신으로서는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보여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 학교 보이시죠? 제가 근무했던 학교예요. 찾으니까 나오더라고. 그다음 교실, 그다음 같은 동료 선생님들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랑 90년도에 찍었더라고요. 까마득한 옛날인데 이 오늘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옛날 앨범을 다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제가 가졌던 꿈은 저희 부모님 꿈이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교대 가라. 그래서 교사가 되라. 제 친정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밟아갔고 제가 결혼 조건 중에 같은 부부 교사는 절대로 안 한다 이랬는데 안 한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그 남편도 교사랑 제가 결혼하게 돼서 부부 교사로 그냥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 남편 젊을 때 얼굴이에요. 굉장히 장난기 많은 예, 그런 선생님이었더라고. 저는 이렇게 날씬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제 남편이 그 사회자가 왜 이렇게 신부를 들어보라고 자기는 이게 깃털처럼 가벼울 줄 알았대.
그래서 너무 뻔뻔하게도 그 앞에서 들다가 도저히 못 들어서 이렇게 결혼 사진 정말 날씬하긴 했었는데 이 몸무게를 너무 가볍게 본 거지. 그리고 못 올렸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올리고 뭐 이런 예. 그러고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제 남편이 제주도 여행 갈 때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길게 타고 싶다.' 그런 꿈을 비행기 안에서 세웠는데 소원은 대반 이루어지대. 그날 제주 상공에 비행기가 너무 많이 떠서 착륙을 못하고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빨리 내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추억을 가졌는데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어릴 때 이럴 때 참 귀여웠어요. 지금은 다 커 버려서 '이럴 때가 있었나?' 지금은 사진도 같이 안 찍으려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모니터하고 있겠죠. 모니터하고 있는데 우리 딸은 절대로 이런 데서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있고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예.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었어요. 부부 교사를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뭐 정신없이 출근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퇴근해야 되고 그래서 좀 남편이 백마탄 왕자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집에서 살림만 살고 애만 키우고 싶은데 직장에 다녀야 하다니. 그러면서 '아 정말 휴직하고 싶다.' 휴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안 다니고 싶다.'였어요. 그랬는데 그 왜 교사들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휴직하는 방법이 뭐 병을 얻거나 임신을 하거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를 연년생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애를 놓고 집에서 쉬고 한 2 년간 집에 있어 보니까 '아 이런 삶은 아니구나.'를 또 깨달았어요. 제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나를 찾아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됐어요. 복직하겠다고 딱 이렇게 남편한테 3 년을 사실은 휴직을 예정을 했었는데 2년 만에 복직하겠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제 남편의 행동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사서 집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잘 타고 출퇴근하라고. 예. 굉장히 행동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열심히 하는데 쉬면서 다시 나가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옛날 그 에너지를. 그러면서 막 직장에서 월급만큼만 나오면 '다른 일 없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한테 아메이라는 도구가 다가왔고 이런 책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넘겨보면서 정말 한 번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왜냐? 강렬한 자기 꿈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교육학 전공자인데 애들한테 꿈을 심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실에 환경정리용으로 그냥 꿈을 붙여 놨을 뿐이지 한 번도 그걸 불러일으켜 준 적이 없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제 자신의 꿈도 안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가 될 수 있다.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시급한 게 뭐였는가 하면은 타임 리치.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자라는 예쁜 애들을 좀 내가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못하고 취미 생활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정말 바쁘게 출퇴근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승진을 꿈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또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뭐 대학원을 가야 되고 뭐 연구 논문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특히 여교사들이 운동회 때, 소풍 때 자기 애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풍 가면 선생님 애들은 저 가방 메고 저 멀리 왔다 갔다 해요. 엄마인데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또 운동회 가도 같이 뛸 사람이 없어서 혼자 뛰고 막 이런 걸 보고 나는 저런 엄마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는데 다행히 저한테 이게 왔잖아요. 그래서 한 1 년간 알아보기로 대학원 다닌다는 심정으로 다른 교사들은 대학원 야간 대학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럼 난 이거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저희 첫 번째 목적은 '빨리 플래티늄 되자.'
그것도 여행 가는 플래티늄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자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 강렬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이 아메이가 도대체 나한테는 뭘까?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을 쭉 적으래요. 100가지를 적으래. 앞에서 문겸전 리더님도 그 내용을 쫙 적어 놓았던데, 정말 적으려니까 20 몇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 저 딴에 그 정도로 꿈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손톱깎이를 사겠다, 뭐 스테플러를 사겠다, 이런 것도 다 적으라 그러대.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짰어요. 그러니까 100개가 나와. 그때부터 그 한 가지 이루어질 때마다 지우고 또 한 가지, 지우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플래티늄이 되겠다, 그것도 여행 가는 플래티늄이 되겠다가 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 근데 그만두겠다는 말이 정말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친정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제 소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2월 달까지는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3월 달에 새로운 교사가 올 수 있으니까 12월쯤 친정에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네가 행복해하고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괜찮다, 그만둬도 된다, 이 얘기하길래 진작 얘기할 걸. 너무 망설이고 있었네. 너무 걱정하니까 일이 쉽게 풀리더라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교감 선생님은 뭐 이래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나, 배가 부르구만, 이런 그 얘기를 하셨고,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일이든지 좋다,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하라고, 성공을 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역시 저분은 교장 될 마인드가 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를 나왔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부모님 모시고 첫 번째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친정 어머니는 준비성이 아주 투철하여 고추장 뭐 수건 다 준비하시는 거라 필요 없다 그래도 그걸 다 챙겨 가시더라고. 그런데 여행 가서 보니까 진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준비 안 하십니다. 여행만 다니시고, 거기에 여행을 그때 첫 번째 여행 때 우리 형제 그룹 리더분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 자식 자랑하는 거라. 우리 아들은 뭐 했고 우리 딸은 뭐 했고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다 인정받는 직장에 있는 분들이 여행지까지 왔구나, 아메이라는 부업을 통해서. 그걸 보고 서로 안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맞구나. 제가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메이에 대한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메랄드까지 곧바로 옛날 사진 이걸 발견했어요. 정말 조신하게 써 있더라고. 꽃다발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약간의 이 자만과 오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아메이 사업 참 쉽네 이러면서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까지 5년이 안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수속도 금방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 예.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파티도 하고 뭐 너무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막 보냈는데, 한국에도 경제 위기가 왔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원래의 일로 돌아가기 쉽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한 분, 두 분 떠나가기 시작하고, 파트너가 떠나가니까 업라인들도 떠나가고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떠나갈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떠나가면서 제가 방황의 시간들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도 읽고 막 다양한 성공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남편은 어차피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제 사업이다. 그러면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 남아있는 파트너들을 보니까 한 서너 분 정도 남아 있었고, 그다음
스폰서 업라인들이 사라졌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제 업라인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손을 내밀어 줬고 그 손을 잡고 또 우리 센트리아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 이런 팀이 있구나. 그걸 또 제가 깨닫게 돼요. 팀의 소중함을. 그러면서 그 계속 그 정보를 받게 되고 이 속에서 꿈을 하나하나 키워 나가면서 인제 비즈니스가 뭔지, 사업이 뭔지,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았던 거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그전에 파트너가 막 늘어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 당시의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떠나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장점이 많았던 사람들을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한편 그분들은 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놓치게 된 거잖아.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는 분들, 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꿈은 절대로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꿈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가장 큰 비밀은 함께 꿈을 이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탱코아에서 얘기하는 그 책 읽기, 오디오 듣기, 미팅 참석, 이런 걸 누구보다 더 생각이 안 될 때는 행동으로 해버리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시스템에 나와 있는 행동들을 2배, 3배 더 해버리자. 오디오도 더 많이 듣고 장거리 미팅도 일부러 잡아서 더 많이 가고. 그 우리 파트너들 중에 한 분이 제천에 있는 파트너, 이번에 다이아몬드 되신 그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제천까지 운전해서 가야 됐거든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것도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타고 갔다가 강의 마치고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2시, 새벽 1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파트너를 만나고 내려오면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 파트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파트너가 후원하는 분들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제가 기차 타고 경기도에서 만나, 예, 광명역에서 만나서 경기도 지역을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파트너랑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게 됐고 굉장히 친하게 돼 버렸어요. 아, 이분의 어려움이 뭔지, 어떤 고비를 지금 겪고 있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아,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걸 또 철저히 깨달아요. 그 사이에 많은 스폰서들이 있었어요. 그분과 저 사이에.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는데 중간에 있던 스폰서들이 다 그만뒀기 때문에 저랑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제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정말 형제 아닌 형제 같은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친하게 됐고, 그쪽 팀의 고민이 뭔지 알게 되고, 그분들 팀이 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수도권 세미나에 또 매달 가서 그분 팀들과 만나고, 그래서 그 팀들과의 만남, 우리 세미나 뭐 때문에 가느냐? 물론 세미나 받고 열정 받고 끝나고 순대국밥 먹으러 가요. 그게 그것 때문에 세미나 갈 정도로 너무 기대되고 그 근처에 맛집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2년 이상을 못 만났잖아요. 온라인으로 만나면 사장님 그때 그 순대국밥 먹었는데 막 다시 먹고 싶어요." 막 이 얘기, 정말 똑같은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남아 있는 파트너들, 그분들하고 정말 형제 이상으로 끈끈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남아 있었잖아. 서로 의지가 됐고,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손을 잡아준 스폰서님이 있었고, 또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고, 또 형제그룹 사장님들도 서로 격려해주고 하니까 이 인간이 혼자의 힘보다는 10명, 100명, 1000명의 힘이 훨씬 크구나. 그래서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같이 모여서 에너지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부터 더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던 차에 제가 쇼드 플랜을 도전하게 돼요. 성공자들의 그 오디오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쇼드 플랜 100회에 도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도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성취를 보이는 걸 보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명단을 다시 적고 쇼드 플랜을 이제 그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사업자로 또 나오게 됐고 그분이 소개하는 분이 이 책을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마침 그때 제가 하와이에 여행 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와이 여행 혼자 가는 거 남편도 안 가지 파트너도 없지 뭐 혼자 가서 책이나 읽다 오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책을 가방 안에 넣어서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물론 읽었어요. 비행기 내린과 동시에 읽을 시간을 안 주네 그들이. 왜냐 다 뭐 형제 그룹이고 뭐 스폰서고 파트너고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매일 그 여행 코스대로 여행 다니고 방에 들어오면 밤 12시가 넘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려니 이게 눈을 부릅떠야 되는 거야 잠이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부터 불러서 또 여행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읽고 막 이렇게 짬짬이 제 목표가 있잖아. 이 한 권을 끝내겠다는 목표. 그래서 여행 끝난과 동시에 다 읽었냐? 덜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저 읽었어요. 정말 속독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에서 나온 그 내용들 이게 하와이에서 제 모습이에요. 머리가 바람이 막 날아가죠.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하와이 전경은 너무 이뻤어요. 바다도 너무 이쁘고 이 모래사장도 너무 이쁘고 여기 앉아서 그 이쁜 경치를 보면서 빨리 책 읽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경치들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책 다 읽고 내린 결론이 꿈을 100일간 100번 접자. 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 쇼더 플랜 100번 하기.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플래티늄 만들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었어요. 그 100일 적는 100번에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 단 3번은 용서해 준다 그러더라고. 만약에 밤늦게 잊어먹고 잤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 이내에 적어야 된다. 그래서 꿈을 노트에다가 처음에 길게 적었다 안 되겠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글자를 줄였어. 줄여서 25자 이내로 만들어라 그러더라고. 만들어 갖고 막 노트에 막 적었어요. 누가 옆에서 봤으면 미쳤는 줄 알았을 거야. 뭘 저래 빡빡하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빡빡이 숙제처럼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열정이 생기나 봐. 사람들을 만나는데 레이저가 나오는데 이 눈빛에 이 쇼도 플랜 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 소비자로 바뀌고 사업자로 바뀌고 그렇게 또다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자, 우리 애들 어릴 때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갔어요. 이때 아메이 처음 받아들이고 아메이에서 에메랄드만 되면 그때 신라 호텔에 그 파티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파티에 참여할 사실은 이때 갯돈을 모으고 있었어. 제주도 여행 가려고 1년 뒤에 가야지. 그렇게 해서 매달 그 당시에 10만 원씩 모아서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정도의 갯돈을 탔어요. 그걸로 제주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아메이 비전을 봤잖아. 제주도 여행이 뭐 필요해요. 에메랄드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아메이 제품을 싹 다 샀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치 사면 돼요. 세제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홈테크가 뭐 킨 빼고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세제를 왕창 사서 집에 있는 책을 다 꺼냈어. 책장에 있는. 그 책 대신에 세제를 다 집어넣고 매일 쳐다보는 거지. 내 눈에 보여야 쓰니까. 저게 내 꿈을 이루어줄 거고 내 제주도 여행을 가게 해주는 미천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갯돈을 가지고 제주 여행 가라 그러는 걸 포기하고 아메이 보너스로 제주도 여행 가고 에메랄드 돼서 신라 호텔에 가서 정말 멋진 여행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그룹에서 미러클 파티 했잖아요. 제주도로.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함께 제주도 여행 이렇게 신나게 예. 이때 정말 너무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서 팀별로 막 각자 여행하는데 제가 솔직히 우리 남편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제가 운전 더 잘합니다. 제가 남편 운전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 다 끼워주고
다 양보해주고 다른 때는 급한데 운전할 때는 절대로 안 급해요. 좋은 성격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다투잖아. 그럴 때 제가 막 급하니까 좀 이렇게 질러서 가라. 좀 저 앞에 좀 뚝 떨어뜨리지 말고 좀 질러가면 안 되나요? 10분 일찍 나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는데 여기 있는 파트너 이 남자분들이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나 이렇게 운전 잘하는 남자 차를 처음 타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완전 이렇게 뒤로 주차하고 막 이런 것도 뭐 그냥 안 봐. 앞에만 백미러만 보고 쫙 해가 탁 집어넣고 차 운전도 그냥 샥샥샥샥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혹시 전직이 그랬더니 한 명은 자동차과 출신이고 한 명은 카레이스가 취미래요. 역시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 그러면 그 운전했던 그 제주도 도로를 막 너무 신나게 파트너들이랑 다녔던 그 추억이 있어서 다시 가고 싶다. 그런 또 꿈을 그때 제가 아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많은 친구 부자가 됐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혼자 가야 할 걸. 예, 이거는 그 삿포로에 여행 갔었던 거. 예, 이거 그 오겐키 데스카 그러면서 왜 러브레타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영화에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런 추억을 갖고 가니까 또 새삼스럽고 여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또 갔었고 그 이후에 또 리더십 여행으로도 갔었고 우리 애들이 이만큼 컸는데 지네들 안 보여준다고 철통 방어하고 이 사진 있는지 모를 거야 아마. 저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또 우리 여수의 파트너들하고 또 파티도 하고 예, 많은 추억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시 이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두바이 여행을 최초로 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행 어떻게 즐길까 막 꿈에 부풀어서 막 꿈꾸고 이랬는데 뭐 열심히 골프 연습해서 그 클리크 골프장 거기 가서 그 사진을 제가 빠뜨렸는데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예. 또 얼마 전에 TV에 그 세계 투어 그 여행 그 골프 대회가 그 골프장에서 하더라고. 그거 보더니 막 신이 나서 나 저기서 골프 쳤는데 막 안 가봤으면 그 얘기 못 할 텐데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도 사실 3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상황이 점점점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또 동료들도 힘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인이 6개월만 더 직장에 다니면 뭐 훈장도 나오고 뭐 그렇대요. 연금도 최고 올라가고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거 뭐 그게 뭐 중요해서 본인 마음대로 하라고. 아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오니까 6개월 뒤에 이분이 명예퇴임할 때는 코로나 이전이었잖아요. 동료들이 너무너무 거창하게 명예퇴임식을 해주고 심지어 뭐 보내는 편지 그러면서 한 후배 선생님이 그거 읽으면서 울고 뭐 이런 거 동영상 찍어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분들 울고 난린데 그래서 그래도 직장에서 좋은 인정을 받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두고 나와서 6개월 뒤에 선배 선생님들이 은퇴하게 됐어요. 명퇴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필 코로나가 극심할 때라서 퇴임식도 못하고 아무 인정도 못 받고 굉장히 쓸쓸하게 명퇴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순간의 선택이 너무나 많은 걸 좌우하네. 정말 다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승진을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하던 많은 분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만두는 그런 걸 보고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네. 우리가 뭐 코로나 불렀어요. 전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바이에서 너무 멋진 경치 보고 파트너랑 지금 신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바이에 루브르 박물관 있더라고. 그 근처에 그 아부다비에 가는 길에 거기가 너무 이뻐서 거기 가니까 제가 사진을 올렸는지 이렇게 이런 선물도 방에 가니까 대추야자 이거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때 우리 컨셉으로 다 하얀색 옷 입고 가자 이렇게 해갖고 흰색 드레스를 급하게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 예. 자, 이 뭐 그 외 사진들 많은데 제가 이것밖에 안 올렸네요. 하여튼
그 많은 추억들이 담긴 두바이에서 여행이었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니까 훨씬 낫고 또 파트너와 함께 가니까 더 기쁘고 그래서 이곳저곳 우리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한 명씩 더 모시고 오자. 또 다른 곳을 한번 여행해 보자 막 이러는데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가는 그 사이에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제2의 박물관이 그게 지어졌다. 돈이 많으니까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뭐 얘네들이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품 그 박물관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안에 있는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 그 작품도 있었고 뭐 유명한 그 서양 화가들의 그림들 있었고 한국 작품이 딱 하나 있었어요. 고려청자. 예, 그거 제가 안 싫었네. 고려청자 보고 정말 우리나라 작품이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러고 너무 유심히 보고 막 그래서 그 아까 함께 했던 파트너가 사장님 여기 오길 너무 잘했어요. 그 여행지가 많잖아 두바이에도. 근데 얘 여기를 선택해서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막 취미가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 아까 문겸재 리더님이 그 투자하는 것 중에 그림에 투자한다.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 그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청경자 씨 그림을 실제로 보니까 야 진짜 왜 인기 있는지 알겠어요. 압도당해, 압도당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들은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게 어때? TV에 다 보여주는데 그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이 공기, 햇볕, 또 기분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그날 그날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잖아요. 여행이 주는 그 묘미가 그건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추억을 불러일으키게끔. 햇볕만 따뜻하면 남편이 그래요. 두바이 날씨다. 한번 가봤으니까 추억 속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다른 지역을 갔으면 또 다른 나라 날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미에서 여행을 지금 계속 딜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곧 개재될 거니까 언젠가 될 거니까 예, 우리한테는 그런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자, 이 책은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책이 되게 두껍더라고.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품절이 됐어. 아예 절판이 돼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중고가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중고를 찾아내 갖고 샀습니다. 사서 띄엄띄엄 읽고 있어요. 지금 다 외우지도 못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기 영주에 있는 부석사인데 여기에 추억이 있어요. 제가 그 20여 년 전에 발령 대기 상태로 있을 때 빨리 발령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발령 나지 않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자 해서 갔던 곳이 이곳이었고 우리 역사책 속에 의상대사 스토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팡이 꽂아 놓은 것도 보고 부석사의 무량수전도 보고 거기서 바로 앞에 바라보는 그 이 노을 지는 그 산의 선들이 너무 아름다운 경치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길래 그거 보면서 각자 소원을 빌었어요. 소원 빌고 열흘 만에 제가 발령이 났거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곳이다라는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믿고 싶었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도 이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일부러 갔어요. 또 가서 기와불사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렇게 예, 여기 뜰부 돌석자라고 돌이 떠가 있대요. 이렇게 봐서 잘 모르는데 실을 넣어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 실이 하나도 안 걸린다네. 그 공중부양하듯이 하여튼 그렇게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간절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 다이아몬드 되면 이 반지를 해주자 해서 미리 해서 저희들이 끼고 또 다이아몬드 된 파트너에게 반지를 선물로 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의 D, 제 남편 반지에는 다이아몬드라고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희들 마음을 새기려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다이아몬드 도전한 파트너랑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한테 저 할 수 있죠. 저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죠. 사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러면서 서로 그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고 또 저도 또 파트너에게 에너지를 보내고 그래서 뭐 주말쯤 되면 전화가 오는데 거의 전화 딱 뜨면 이름 뜨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애인 전화 왔네.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통화하고 제가 하는 말은 뭐겠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행동은 그분이 다 하시니까. 저는 에너지를 넣어줄 뿐이고 똑같이 저도 똑같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행동하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 성취 심리 속에 보면 성공 인간의 그 마음 상태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통제의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한다는 거고 할 조금의 의심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쪽으로 확 빠지기 쉽다. 그다음 신념의 법칙도 있고 그중에 기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기대해 주는 만큼 바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들을 무작위로 추천한 거예요. 우수한 학생만 추천한 게 아니라 문제아도 있겠죠. 그중에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이런 애들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생님들도 무작위로 추출했어요. 그래서 반편성을 해서 이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네들은 우리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애들이다. 특별반 애들이다.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당신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능력 있는 뛰어난 선생님들이다. 당신들이 얘들을 가르치면 더 뛰어난 애들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년간 그 선생님들이 그 애들을 맡아서 키우는데 물론 문제아들, 좀 지진 아들은 학습 부진을 못 따라오겠죠. 못 따라온 애들은 선생님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걔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그 좀 부진한 애들을 더 끌어올리게끔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걔들의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뿌듯해하면서 역시 우수한 애들을 맡으니까 이렇게 보람 있구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부모들도 좋은 선생님들한테 애들을 맡겨 놓으니까 애들의 결과가 너무 뛰어나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 대상이었던 선생님에게 그 실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애들은 평범 이하의 애들이었다. 무작위로 추출했을 뿐이다. 결코 뛰어난 애들만 모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라. 아, 우리가 선입견 없이 애들을 대하니까 또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얘들은 잘할 수 있는 애들이라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들도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냥 선생님들 중에 무작위로 추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능력도 기대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취 심리에도 나와 있던데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예를 들어 어둡다면 왜 이래 어두워? 왜 이래 불 꺼졌어? 왜 이래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두우면 촛불을 켜라고. 행동하라고. 저도 정말 그 뭐 저 딴에 수석 다이아몬드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애쓰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꿈을 100번 줬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저한테 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터진 거지. 그런데 그때 대구 ABC 센터에 갔더니 대구에는 왜 그때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AP에도 왔다 갔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당분간 ABC 센터를 문을 닫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 우리 갈 데가 없어. 교육장도 문을 닫아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일주일 동안 제가 집에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뭐 그 명단대로 막 연락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천만다행히 한국아미에서
그때 SP 이상 리더분들에게 마스크하고 이런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진짜 울고 싶더라고. 너무 고맙고. 이 마스크 왜 구하려고 사람들 길에 줄 서가 한참 기다리고 그런 걸 보고 아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파트너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누어 주자.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잖아. 두려우니까. 그 선물 포장해서 택배로 다 보내고 멀리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 곳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에 그 손잡이에 걸어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마음을 전하자 했더니 파트너들도 열심히 따라줘서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때에 이 마스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인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하는 그런 문자들이 오고 왜 오히려 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또 얻었어요. 그러면서 파트너들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자. 오프라인으로는 우리가 못 만나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주제를 서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1대1로 개별 미팅으로 나가자. 그래서 파트너들이 공부하는 학습량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강의를 들으니까 내 하나 뭐 제대로 공부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본인들이 직접 가르치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학습량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라. 그리고 온라인 미팅 하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준비 안 하면 다 들통이 나니까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장거리에 있는 분들은 1대1로 또 만나러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바쁘게 다들 스케줄을 짜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모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오너십을 발휘할 때다. 각자 자기 팀을 이끌어 봐라. 뭐 오디오 내용이나 또 미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스스로 오디오도 선정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싸 이제부터 내가 이걸 한번 이끌어 봐야지 이런 팀도 있었고 어떤 팀은 스폰서님 저를 버리시나요? 왜 관리를 안 해주시고 막 이런 팀도 있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좀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애들도 자랐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끼고 모든 걸 다 해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제가 학교에 있어 봤잖아요. 엄마들이 너무 지나치게 애한테 간섭하고 신경 쓰는 애들이 학교 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스스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릴 때부터 사과 깎는 것도 가르치고 뭐 다림이 옆에 오면 일부러 다리미를 확 갖다가 이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게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렇게도 하고 막 이런 방법들을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학교를 가니까 중학교 때 애들이랑 왜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을 가서 1박 2일로 학교 행사도 하고 막 하는데 저녁에 지네들끼리 의논해서 밥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할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집에서 맨날 했으니까. 지는 너무 쉬운 일이야. 밥하고 반찬하고 막 된장찌개 막 끓이고 하니까 애들이 다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식사 때마다 전부 내한테 엄마 쫓아오더라.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번 시간에 뭐 할래? 이러면서 이제 얘만 쳐다보는 거라.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캠핑 가서 밥하는 걸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뭐든지 인정받으면 된다. 잘하니까 애들이 쳐다봐 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립을 해야 된다. 원효 박사님도 그러잖아요. 그 심리 그 의사 선생님, 정신과 상담하시는 그분이 애들 그 키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다라고. 그래서 어 우리 그 파트너들에게도 자립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사업이다. 막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물론 넘어지고 뭐 제대로 안 되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들 함께 이렇게 스크랩을 짜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빠지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 아메 사업의 핵심이 함께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진행해 가다 보니까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저는 다행히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 스폰서님하고 파트너하고 같이 예, 사진 찍은 겁니다. 예.
너무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됐고 예.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인정식을 했던 그 장면이에요. 예. 제 남편이 이 무대에 처음 올라가서 스피치를 하니까 울컥해 가지고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아니 평소에 뭐 집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왜 갑자기 목이 메이고 그럴까? 그래서 우리 애들 모니터 결과가 정말 기가 막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주더라고. 아빠는 이 무대에 처음 섰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울컥했고 엄마는 왜 울컥 안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서 책임감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정답 제가 이랬어요. 그저 행복하니까 아빠는 걔들 표현에 하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울컥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이렇게 함께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도 못하고 몇몇 분만 이렇게 참여했고 예 함께 이렇게 인정식 그나마 이거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고 예 이건 옛날에 딱 한 번 호주 갈 때 몰래 그 시댁에 누구 한 분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호주 갔어요. 지금 고백하지만 그랬을 때가 있었고 우리가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 이후에 우리만의 보상을 하자. 아메에서 여행도 못 가니까 이래서 경주 보문단지에 갔는데 그날따라 햇볕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햇볕을 집 배경으로 하고 우리 아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어치부에 이렇게 예, 실렸습니다. 이거는 제 남편이 아메 이전에 학교에 다시 복직한다 그러니까 차를 사줬잖아요. 이번에 수석 다이아몬드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차를 사줬어요 또. 그래서 뭐하러 지금 차도 멀쩡한데 그랬더니 타.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봤어요. 진짜 좋더라고. 아 거부 안 하기를 거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제가 버텨내고 이 속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습관화되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인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